이혼 내가 하라고 했다. 그리고 임신한 아이 내가 낳으라고 했다. 이혼 판결에서는 제일 마지막 단까지 간 거예요. 그죠? 경제적인 지원, 물심양면, 뭐 219억 지원, 그죠? 한남동 주택. 그리고 무형의 어떤 환산할 수 없는 경제적 이익. 만약에 이혼을 하고 김희영 씨가 배우자로 이제 등록이 된다고 한다면 그죠? 그 상속 그리고 그 혼외자에 대한 상속까지 생각하면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 이익인 것이죠. 네, 노소영 관장에게는 아직 한 발이 더 남아 있죠. 그 김희영 씨를 대상으로 30억 원짜리 상간녀 소송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. 그렇다면 과연 그 위자료 소송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맥락을 같이 해서 고액의 위자료가 산정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죠. 사실 30억이라는 게 일반적이진 않거든요. 그 이혼 소송을 하더라도 위자료라는 게 보통 한 3천에서 뭐 5천. 네. 그리고 상간녀 소송의 경우에도 보통 뭐 한 1,000에서 뭐 많게는 거의 한 5천? 네. 그러니까 거의 이제 어떤 뭐 유리장벽처럼 거의 한 5천 정도가 마지노라고 볼 수 있어요. 이혼 소송 같은 경우에는 거의 5천인데 이제 그 최태원 이번에 판결해 주셨던 그 재판부에서 1억. 그것도 굉장히 이제 파격적인 판결이라고 봤었거든요.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과연 큰 금액이 나올까 하는데 만약 최태원 회장 이혼 판결과 같은 맥락을 가진 가치관을 가진 판사님이 판결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비슷한 수준으로 판결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금액 자체는 최태원 회장에게 판결된 20억보다는 못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통상적으로 법원에서는 그 상간행위, 불륜행위가 일어났었을 때 그 책임에 대해서 배우자와 그 상간자 책임을 반반, 그러니까 50% 50%로 주로 보고, 그리고 오히려 그 상간자보다는 본 배우자에게 더 많은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죠.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최태원 회장과 이제 김희영 씨가 처음 만났던 것이 어떤 모임에서라고 하거든요. 그 당시에 그 김희영 씨도 아직 그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어떤 이혼이 완전히 정된 상태는 아니었다라고 해요. 그래서 최태원 회장이 뭐 그 이혼 내가 하라고 했다. 그리고 임신한 아이 내가 낳으라고 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진술이 이제 항소심에서 나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뭐 불법성의 정도를 견주어 본다고 하면은 물론 뭐 둘 다 잘못이지만 그 최태원 회장에게 좀 더 많은 불법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김희영 씨에 대한 위자료에 있어서는 그 금액은 좀 감액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. 그 법원에서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서 좀 중요하게 보는 위자료 산정의 근거는요, 이제 불법행위 정도예요. 그러니까 얼마나 부정행위 정도가 심각했는지. 뭐 경우에 따라서 그냥 이제 막 곧 만나가지고 썸을 살짝 타는 정도일 수도 있잖아요. 그냥 뭐 연락만 하고 지내고 현실적으로 만나면 안 됐는데 만나자 하고 단계에서 적발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좀 만났다. 만났는데 밥만 먹었다, 차만 마셨다. 요 단계에서 발각될 수도 있고. 근데 이게 나가서 이제 뭐 모텔도 갔다, 성관계에 이르렀다. 또 심한 단계가 됐죠. 근데 더 나아가서 막 돈 거래가 막 되고 경제적인 지원까지 됐더라. 이 가정 파탄 내고 우리 서로 가정 파탄 내고 재결합하자라고 이혼을 종용하고 결혼에 대한 약속까지 됐더라. 더 나아가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혼외자까지 낳고 진짜 뭐 배우자인 것처럼 공식적으로 행세를 하고 본처를 축출하는 축출 이혼을 도모하고 있더라. 똑같이 위자료를 산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 최태원 회장 이혼 판결에서는 제일 마지막 단까지 간 거예요. 그죠? 경제적인 지원, 물심양면, 뭐 219억 지원, 그죠? 한남동 주택. 그리고 무형의 어떤 환산할 수 없는 경제적 이익. 만약에 이혼을 하고 김희영 씨가 배우자로 이제 등록이 된다고 한다면 그죠? 그 상속 그리고 그 혼외자에 대한 상속까지 생각하면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 이익인 것이죠. 그리고 단순히 그냥 우리 그냥 사귈게요, 저를 인정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혼하고 난 본처가 되겠다라는 부분, 그 의지 표명이 이미 됐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, 그리고 이미 뭐 혼외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. 그래서 그 불법행위 정도, 부정행위의 심각성 정도로 본다고 한다면 거의 이제 최고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죠. 그래서 그
20억이라는 위자료 판결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고려되었다고 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30억 전액이 다 인용되진 않더라도 한 10억에서 뭐 20억 사이에서 결정되지 않을까. 만약에 같은 가치관과 철학을 가진 재판부가 판단을 한다라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관측해 봅니다. 비슷한 사례를 이제 들어보면요. 이제 이 본처분이 굉장히 이제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한 집안의 며느리셨던 거예요. 그래서 자녀를 계속 이제 출산하고 임신하고 출산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딸만 4명을 둔 거예요. 근데 이제 남편과 시댁에서는 계속해서 아들 낳아라, 아들 낳아라, 아들 못 나오면은 뭐 밖에서 다른 여자라도 좀 나가지고 좀 아들 낳아와라, 막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정말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하셨던 분인 거예요. 그래서 실제로 이 남편분이 그 마마보이처럼 그 시부모님의 종용에 또 여자를 만든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 바람을 피우셨는데 그냥 뭐 아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막 좋아 지내시는 거죠. 그래가지고 그 상간녀가 너무나 당당한 거예요. 왜냐하면 그 상간녀는 그냥 남편이 뭐 실수해가지고 바람 피운 이런 게 아니라 그 집안에서 인정받은 거잖아요.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 임신해가지고 낳으면서 그 배우자분이 남편과 살고 있는 아파트 같은 단지로 이사를 왔어. 그래가지고 아들을 막 키우면서 막 대놓고 본처분한테 형님 우리 편하게 지내요. 자주 왕래하고 형님 제가 형님 안 섭섭하게 잘 보살펴 드릴게요.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본처분 입장에서 얼마나 뒷목 잡을 일이에요. 그래서 이런 정도로 이제 역대급 상간녀도 있더라. 그리고 재판부에서 또 중요하게 보는 그 상간녀 위자료 산정의 근거. 얼마나 외도 기간이 긴가 하는 부분이에요. 그러니까 뭐 한 6개월 만났을 수도 있고, 그죠? 1년, 뭐 3년 이렇게 만나신 분도 있겠죠. 근데 저는 한 20년 만난 분도 봤어요. 20년 만난 분. 이렇게 부정행 기간이 길수록 위자료 금액은 상향됩니다. 그래서 사실 이렇게 그 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내분이 우리 남편 바람 피우는 것 같은데 이상한데 하고 눈치를 채서 알게 되는 경우가 아니고요. 대부분이 그 상간녀가 제보하는 경우예요. 이게 상간녀도 기간이 뭐 1, 2년이면 뭐 들킬까봐 조심스럽고 막 무섭고 본처 눈치 보고 하죠. 기간 10년 이상 되면은 자기가 본처인 줄 알아요. 그래가지고 당당하게 남편 똑바로 챙겨라. 왜 이혼 안 하는데? 빨리 이혼해가지고 재산분할금 챙겨가지고 나한테 보내라. 나 지금 쪼달린다. 막 이렇게까지 말하면 제보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리고 남편이 대놓고 부정행위, 바람을 막 피우는 이런 케이스에서는 재밌는 사실은 그 세컨드가 서드를 제보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. 한 명이 아닌 거죠. 그러니까 질투를 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세컨드가 야 서드 생겼다 알고 있나 하고 본처한테 제보. 그렇게 해가지고 장기간의 부정행위가 발각되는 경우가 많더라. 그런 경우에는 위자료가 뭐 1, 2천에서 끝나지 않죠. 뭐 5천까지도 올라가죠. 그리고 얼마나 큰 피해를 본처에게 입혔느냐, 얼마나 큰 정신적 고통을 주었느냐. 그래서 혼인관계 아예 파탄에 이르지는 않았느냐, 아니면 별거에 이르렀느냐, 각방을 쓰느냐, 아니면 아예 진짜 막 이혼까지 되는 정도가 됐느냐. 지금 이러한 아내분은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상황인데 막 남편은 본처한테 막 이혼 소송 제기하고 이런 상황인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위자료를 산정한다는 것이죠. 그래서 저희가 항상 챙기는 게 그 정신과 진단서, 이런 행위로 인해서 난 너무나 큰 정신 고통을 입었습니다라고 하는 탄원서 이런 것들을 상간자 소송에서 챙겨서 넣는다. 이 부분 말씀드립니다. 이번 SK 최태원 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불륜 배우자를 둔 분들에게 정말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사실 그 정신적 고통에 비해서 터무니없는 뭐 1, 2천의 위자료만 경험하다가 20억. 그래서 굉장히 이게 고무적인 그런 상황인 거죠. 뭐 일반인들에게는 뭐 범접하기 어렵겠지만 이런 경제적인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큰 위자료가 판결이 될 수도 있다. 어떻게 보면은 좀 징벌적 의미의 위자료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. 그래서 이번 그 노소연 관장이 김영 씨를 상대로 한 위자료 판결도 어떤 판시가 될지 또 굉장히 역사적인 한 획을 긋는 그런 위자료 판결이 나올지 매우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